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손윗동서가 임산부인 쓰니님을 위협하길래 남편이 나서서 형님의 따귀를 때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임신 6개월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창피해서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네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이 형수인 형님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형님은 고소한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폭은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남편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형님에게 사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고요. 임신하고 산부인과에 가면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심장은 잘 뛰고 있는지 보고 오다가 지난달에 드디어 아이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기본적인 아기용품을 구입해 놓았어요. 성별을 알게 된 후에 사려고 생각해 둔 것들도 있었고요. 결혼하고 곧바로 아기를 가지려고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아기가 생기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터라 아기용품 고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시댁에 다녀왔는데 양손에 아기용품을 한가득 안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차에 가서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을 가지고 왔고요. 시어머니께 전화로 반찬 잘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여쭤보니 아기 용품들은 형님이 준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싫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아이인 만큼 저와 신랑이 고른 새 것들로 다 입히고 쓰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언니가 한번 말하더라고요. 아기 용품 누가 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으라고요. 받아서 쓸 것만 쓰고 버리면 된다고. 생각지도 못한 유용한 것들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요. 일단은 형님에게 문자로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의 답장, 고맙긴 15만 원만 계좌로 넣어주면 돼. 이거 읽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깜짝 놀랐네요.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아기용품 많이 준비해 놓았고 전부 새 것들로 해주고 싶었는데 두 돌 된 아이가 있는 형님이 본인 아기가 쓰던 물건 저희에게 강매한 것 같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그럼 그냥 새 거 살게요. 나중에 시댁에 다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저에게 정이 없다나요? 본인도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게 다 사람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형님이랑은 친하지도 않아요. 남편과 아주버님도 그렇게 많이 친하게 지내는 형제간도 아니고요. 명절이나 무슨 일 있을 때 보는 정도거든요. 형님은 평소 행동도 좀 얌체 같은 행동을 하던 사람이라 그 물건을 받고 돈 주기도 싫었습니다. 아주버님 첫째는 올해 입학했는데 남편을 만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라 제가 뭘 해주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두 돌 된 형님네 둘째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직후부터 저와 남편이 이것저것 많이 사줬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쓰던 물건 강매이니 정말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암튼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형님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남편도 열받아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형님이 보낸 물건들을 남편이 시댁에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왜 도로 가져왔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은 사실대로 말했더니 어머님도 형님에게 좀 화가 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님이 전화를 했길래 받아보니 어머님과 자기를 이간질했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했더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데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태교에 안 좋을까봐 남편을 바꿔주었습니다. 남편도 언성을 높이면서 형님과 싸우듯이 말했습니다. 형님의 말은 자기가 제시한 금액이 물건들에 비하면 정말 소액인데 그걸 왜 안 받냐는 것과 그걸 시어머니에게 왜 얘기해서 자기를 치사한 사람 만드냐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필요도 없는 것을 주고 돈을 받으려는 것이 말이 되냐? 돈이 필요하면 직거래로 팔아라. 우리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남편과 전화로 싸우더라고요. 일이 커져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남편이 뭘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주말에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시댁에 갔더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벌써 와 있더라고요. 먼저 와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다 얘기했는지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사과를 하고 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랫사람이니 사과를 하면 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고요. 잘못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슨 사과냐고 했습니다. 형님은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해서 일이 커진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쓰던 물건을 보내놓고는 돈을 보내라는데 필요 없어서 돌려보낸 것 뿐이라고 말했고요. 형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윗사람에게 그따위로 행동하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임신한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고요. 형님은 저에게 가까이 와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그런 경우에 참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임신 중이니 언성을 높이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만하라고 말을 하는데 계속 저에게 위협하듯이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형님을 남편이 돌려 세워서 따귀를 때렸습니다. 형님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아주버님도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은 씩 웃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될 사람인데 내 애는 내가 지켜야지. 이러더군요. 그리고 지금부터 일부러 소리 질러서 우리 아이 위협하는 사람은 가족이고 뭐고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고 있고 시부모님은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고 하고 계시더군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가더니 형수가 저 따위로 미친 행동을 하면 말려야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고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오면서 시부모님께 우리 이제 여기 안 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서 차를 타고 오는데 놀란 가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는데 오빠가 미안해할 것이 뭐가 있냐고 했더니 시부모님이 공정하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라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괜찮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형님이 계속 나를 위협하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랬으면 태교에 더 안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형님은 저에게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이틀 정도 답장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문자가 오더군요. 감히 형수 따귀를 때려? 고소할 거야. 이런 내용이었는데 문자가 올 때마다 저는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거죠. 고소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고 윗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아빠인데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형님이 문자를 보냈길래 아이를 지켜주려는 멋진 아빠를 둬서 우리 아이는 멋지게 클 거예요. 정신 나간 엄마 밑에서 자라는 형님 아이들이나 걱정하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답장을 안 했던 이틀간은 신나서 문자를 하더니 제가 형님 열받을 만한 답장을 계속 보내니 문자가 없더군요. 형님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윗사람을 때린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편도 저도 반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위협하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형수는 아기를 위협하면 시동생 부부가 벌벌 떨 줄 알았나 봅니다. 강한 대처 참 잘한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무능력하면서 가부장적인 남편을 시원하게 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기생충 같은 사람 늦게나마 시원하게 잘 버리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봄에 싱글맘이 된 여자입니다. 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혼을 망설였지만 결론은 이혼만이 답이더라고요. 놀고 먹으면서도 혼자만 잘난 남편이 제가 버리겠다고 했더니 들러부터 안 떨어지려고 하더군요. 진작 버렸어야 하는 것을 우유부단해서 시간을 끌었던 제 자신이 좀 한심하긴 하지만 결국은 시원하게 버렸습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근무했고 남편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 연봉은 3,600 정도였고 남편은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혼집 자금은 친정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 제가 마련했고 대출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시댁에서는 500만 원 지원해 주신 것이 전부였어요. 결혼식 때 저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친정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시댁에서는 시부모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둘이 벌어서 500 좀 넘는 돈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 갚으면서 조금 저축도 하고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친정은 멀어서 자주 못 갔고 시댁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주말마다 오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시댁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이 내복 한번 사준 것이 전부인 시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고생한다는 것은 생각해 주셔서 시부모님은 저를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제가 자란 환경과는 너무 달랐어요. 시댁 분위기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사고치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시어머니는 항상 사이가 안 좋은데 시댁에 가면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고 뭘 좀 알 나이가 되니 시댁에 그런 모습을 배울까 걱정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결혼했으면 집안 분위기를 잘 익혀서 따라와야 한다고 하며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릴 틈도 없었어요. 매일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으니까요. 그만큼 저는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잘해주시려 노력은 하시는데 저는 쉬고만 싶고 그냥 시댁에서 안 불렀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면 남편은 시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멀지도 않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니 싸우기 싫어서 가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 한 번 안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잔소리 한 번 안 하셨고 저도 남편에게 친정에 전화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양가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지만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와 점점 닮아갔던 것이죠.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자기만 옳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자주 했어요. 말다툼을 하면 제가 다 잘못했고 본인이 화내는 것은 모두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도 하고 물건도 발로 차는 과격한 행동도 했고 어찌나 집요하게 따지는지 항상 저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고 성격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더군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본인은 집에 있으면 집안일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집안일을 제가 다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 등원시키고 청소기 돌리는 것만 했습니다. 아이 하원시키는 것도 한참을 안 하다가 남편이 하게 되었고요. 퇴근하면 저는 저녁 준비하고 아이 씻기고 빨래 개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녁을 먹고 외출을 했고요. 본인 작업을 하거나 친구들 만나러 가서 2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아침에 겨우 일어나 아이 등원도 겨우 시키고 낮에는 아마 자고 있었겠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낮에도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라고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도 좀 하면서 낮에 작업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해온 방식으로 밤에 작업을 해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버는 돈으로 새 식구 생활비와 대출금까지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해서 보험을 해약하게 되고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길 바랬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밖에 나가서 커피숍 편의점 많이 이용하고 차를 끌고 친구 만나러 고속도로 타고 1시간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한 달에 통행료 기름값과 차 유지 비용까지 하면 몇십만 원 우습게 나갔습니다. 남편이 예술 쪽으로 일을 하는데 저는 남편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적인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추임새라도 넣어주면 좋았겠지만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삶이 너무 지쳐서 남편의 얘기 들어줄 기력도 없었습니다. 몇 번 싸우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대판 싸웠을 때는 남편이 저에게 성공하면 저랑 같이 안 산다고 하더군요. 대화 통하는 사람과 살 것이라고 하며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성공을 하던 거지가 되던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빠 밑에서 자라면 아이 미래가 뻔한데 아이는 당연히 내가 키울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남편은 집을 나갔는데 저는 그때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들어오더니 남편은 싸울 때 제가 심하게 말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러면서 어떻게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니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싫더라고요.
나중에 당신이 성공할 일은 단 1%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지적하고 언성을 높이는 가부장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고마운 줄이나 알고 살면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는 진짜 버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술은 인성이 그렇게 글러먹어야 성공하는 것이냐고, 수입이 없어도 꾸준히 성실하면 모를까, 놀면서 잘난 척이나 하는 사람은 거지 아니면 도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계속 말없이 있더니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에 시부모님도 찾아오셔서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남편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해드렸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여자가 어쩌고 하시길래,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잘난 척만 하는 남자는 여자한테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저를 언성 높여가며 설득하려 하는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당신은 변화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소송 이혼을 할 것이라고 했더니 이혼해 주더군요. 저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데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살다가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아요. 다 큰 아들이 놀고 먹으면서 넉넉하지도 못한 부모에게 돈 타서 쓰고 있으니 싸우게 되었겠죠. 시부모님이었던 분들도 참 어이없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나름 성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잘해주라고 했으면서 결국은 남편을 내쫓았으니 말이죠. 아이와 둘이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아이가 눈을 깜빡거리는 틱이 왔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욕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결혼 생활 중에도 내가 더 현명하고 지혜로웠다면 남편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며 버티고 버텼던 제 자신이 참 한심했다는 것을 지금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쓰니님은 책임감으로 견디신 거겠죠. 견딜 만큼 견디셨고 참을 만큼 참으셔서 지금 후회가 없는 걸 거예요. 늦게나마 결단을 내리고 아이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번 사연은 할머님께 잘하던 쓰니님 부부에게 할머님이 숨겨둔 재산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난리를 치던 고모들을 참교육한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된 경기도에 살며 아이 둘 키우는 주부입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일단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결혼 15년 차입니다. 남편과 저는 유학 중에 만났어요. 순수하고 착한 모습에 남편에게 반해 있었는데 소심해 보이던 남편이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에게 먼저 사귀자고 하더군요. 유학 생활이 처음에나 설레고 기대되었지 음식도 입에 안 맞아 힘들고 외롭고 하던 차에 남편과 서로 기대면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만남을 이어가다가 시부모님의 인품에 반해서 제가 남편에게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은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며 결혼은 천천히 하자고 하는 걸 제가 시할아버님과 시할머님에게 예쁨 받을 짓을 많이 해서 할아버님이 돈 다 대주신다며 저희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될 것이긴 했지만 그렇게 결혼을 앞당겨서 했네요.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은 평수는 크지만 많이 낡은 아파트에서 시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술도 어디 나가서 드시지도 않고 집에서만 드신다는 말을 듣고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박하신 분들이 얼마나 극진하게 시할머님과 할아버님을 모시는지 어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를 상냥하다며 많이 예뻐해 주셨고요. 시부모님이 두 분 모두 미모도 뛰어나시고 말씀을 얼마나 인자하고 부드럽게 하시는지 제가 두 분에게 너무 반해서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조르게 되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시댁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놀라운 일의 연속이더군요. 남편 친구들이 연애할 때 남편을 부잣집 아들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저렇게 옷도 촌스럽게 입는 남자가 무슨 부잣집 아들이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땅도 꽤 있고 모대학 전철역 근처에 4층짜리 건물도 가지고 계시더군요.
언젠가 어머님이 당신 살아오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젊어서 남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셨대요. 지금도 그 점포를 가지고는 계시지만 운영은 다른 분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남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시면서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는 오전에 집에 들어오셔서 어머님이 집안일 다 하시고 몇 시간 자고 저녁에 또 일을 나가셨다고 해요. 장사가 잘 되어서 아버님은 옷 공장을 차려서 그 공장에서 남대문 시장에 어머님의 점포와 다른 점포로 옷을 공급했고요. 남편이 어린 시절 7, 80년대에 시부모님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것 같아요. 돈이 벌어져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잠을 얼마 못 자고 식사를 하실 시간도 없으셨지만 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하시는 동안 남편과 시동생은 할머님이 돌봐주셨대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고모님들이 와서 그렇게 못되게 굴고 할머님이 고모들 편을 들어주었어도 저희 남편과 시동생을 할머님이 돌봐주셔서 일을 할 수 있었으니 어머님 아버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에 할머님과 할아버님 공도 크다고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고모님들은 저희 어머님에게 꽤나 시자짓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누구 흉을 보는 분이 아니시라 잘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번 할머님 앞에서 고모님들 얘기를 하다가 그년들이 진짜 라고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런 욕을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도 하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고모님들이 한 행동들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같은 분에게 고모님들이 시자짓을 하면 안 되죠. 시부모님 모시고 장사하며 집안을 일으킨 며느리인데요. 그렇게 잘하고 사는 분이라서 질투가 나서 고모님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못되게 구셨을까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면서도 아버님과 어머님은 돈을 모으기만 하셨나 봐요. 돈을 쓰실 시간도 없으셨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2년 뒤에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님 장례를 치른 이후에 고모님들과는 지금까지 왕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화가 나는 일을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재산 욕심 때문은 아니에요. 오해는 말아주세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 시댁에 살던 집은 서울 변두리의 단독주택이었대요. 시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셔서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하셔서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살았었는데요. 할아버님이 늘상 말씀하시기를 저희 시부모님이 할머님, 할아버님을 모셨으니 그 단독주택은 저희 시부모님 것이라고 하셨다네요. 근데 막상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에게 그 집을 주지 않고 고모님들이 나눠 갖게 하셨대요. 고모님들이 집안에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 집을 가져가나요? 제가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자기 오빠 잘 사는 게 배 아프고 새언니가 돈도 잘 벌고 부모님도 잘 모시면 고마워나 해야 하는데 질투나 해서 시짜짓이나 하던 고모님들인데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없이 사는 딸들이 짠해서 할아버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거겠지 하고 마시더래요. 그렇게 고모님들은 그 집을 받아가고는 할머님 홀로 남으셔서 기력이 떨어지시는데 여지껏 10년이 넘도록 한 번을 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 전쯤에 할머님이 노쇠하셔서 요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이 할머님 모시기 힘드시면 제가 모시겠다고 요양원 가시는 거 제가 울며불며 반대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저를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신 분이니까요. 차라리 요양원 비용으로 간병인을 붙여달라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니 할머님을 모시겠다고요? 아이들이 더 크면 아무리 제가 주부여도 바빠진다고 그러지 말라시며 시부모님은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저도 할머님을 엄청 좋아하지만 어릴 적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할머니의 손에 자란 남편은 어떻겠어요? 할머님이 요양원에 가셨을 때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마다 저는 남편과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거동은 불편하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셔서 저희가 찾아가면 무척이나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주말에 자주 함께 가고요. 저는 그저 측은지심에서 할머님을 그렇게 찾아뵈었던 것인데 어느 날 남편과 저에게 할머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잠원동에 쌀 때 사놓은 아파트가 할머님에게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예전에 살던 단독주택은 할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었고 잠원동 아파트는 할머님 이름으로 하셨대요. 그 아파트를 남편에게 상속받아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시부모님도 계시고 시동생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냐며 아버님과 얘기하시라고 남편이 할머님께 얘기를 했지만 할머님은 그 아파트를 아버님에게 주면 언젠가 시동생과 저희가 나눠 갖게 될 텐데 할머님은 그것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한 후로는 저희 시댁에 발걸음을 잘 안 했거든요.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찾아온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라 남편이 혼자 결정할 수가 없으니 아버님과 다시 얘기하자고 할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니들 아범과는 얼마 전에 다 얘기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구나. 니들이 그 아파트 증여받을 수 있도록 니들 아범한테 세금도 다 내주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남편이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님 말씀이 그러니 그대로 하라고 하셨대요. 할머님이 저희를 예뻐해 주셔서 자주 찾아뵌 것뿐인데 이렇게 큰 재산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에 좀 떨리더라고요. 그야말로 평범한 직장 다니는 남편이 로또를 맞은 거잖아요. 잠원동이 어디에 있는 동네인지도 몰랐는데 강남 쪽에 있더군요. 그런 아파트가 평수가 작더라도 한두 푼이겠어요? 거기에다 자식도 아닌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것인데 그 세금도 한두 푼이 아닐 거고요. 근데 그걸 또 아버님이 내주시겠다니 저희는 그야말로 로또 맞고 세금도 안 내게 된 것이죠. 할머님과 시부모님의 뜻이 그렇다니 그냥 감사히 받자고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여 정도를 절차를 밟아서 저희는 할머님이 주신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시고모님들 참 무섭더군요. 할머님 아파트를 저희가 받은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분들이 할머님을 찾아서 요양원에 왔다더군요. 고모님들은 울며 불며 자기네는 안 주고 그 아파트를 손자에게 주었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요양원 직원이 빨리 와보시라고 아버님께 전화가 와서 시부모님이 가보셨더니 고모님들이 그러고 있더래요. 가서 시부모님이 고모님들을 내쫓고 오셨다고 나중에 아버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어느 주말에 남편과 할머님 뵈러 요양원에 가 있었는데요. 고모님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고모님들이 할머님께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딸들은 자식도 아니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시부모님 모시고 살며 일도 잘해서 집안을 일으킨 우리 시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할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 단독주택을 자기들이 나눠 갖고는 아무런 왕래도 없다가 10년이 지나 찾아와서 한다는 짓이 재산 자기들 안 줬다고 서운하다는 얘기라니요. 할머님은 고모님들에게 욕을 하시면서 딸년들 없는 셈 칠 테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다른 어르신들도 고모님들에게 낯짝도 두껍다며 한마디씩 하시고요. 고모님들은 남편에게 갑자기 네가 뭐라고 꼬드겨서 할머님의 재산을 가져갔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은 의외로 의연하게 고모들이 재산에 욕심이나 있었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관심이나 있었어요. 내가 결혼하고 할머니 잘 모셔서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고모들이랑 재산 나눠 가져야 한다고 안 될 일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주셔서 감사하게 받았어요. 왜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재산을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이건 할머니를 남편이 협박을 해서 재산을 갈취한 것이라며 고모님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더군요. 할머님이 고모님들에게 아버지 재산 받아간 다음에 더 이상 받을 거 없는지 알고 10년 넘게 한 번도 안 찾아오던 년들이 이제 와서 낯 두껍게 찾아와서 지랄이라며 당장 나가서 다신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옆에 계시던 어떤 할아버님께서는 고모님들에게 저런 것들은 삼천교육대를 보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 할머니는 저런 것들은 지옥에 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와서는 이렇게 소란을 계속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모들은 오늘은 가겠다며 가더라고요. 남편은 고모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고모들이 옛날부터 우리 집이랑 차이나게 없이 살아서 할아버지가 그 집 주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산 우리 부모님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모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살면서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집 고모들 주는 것에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할아버지 집 고모들이 받은 거 우리 부모님이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모르고 고모들이 그따위로 거지근성을 갖고 사니까 지금껏 없이 사는 것이라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고모들이 그렇게 못되게 군 것이 괘씸해서 당연히 할도리 하는 평범한 내가 착해 보여서 이런 복을 받은 것 같다며 고모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약을 올리더라고요. 고모님들은 답답한지 가슴을 치며 궁시렁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렇게 고모들이 가시고 잠시 뒤에 시부모님이 오셔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나 같으면 고모고 뭐고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욕부터 나갔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좋게 말하고 보냈냐고요. 남편은 어렸을 때 고모들이 신우짓을 어머님께 할 때 한 번 고모들에게 덤빈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고모들한테 까불지 말라고 혼을 내셨다더군요. 남편도 그날 고모들에게 욕을 하고 싶었지만 아마도 어릴 적 그런 경험 때문에 자기가 그랬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참 어머님이 인격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는 얼마 뒤에 할머님이 아버님께 말씀하셔서 할머님은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머님이 아버님께 고모들 못 찾아오는 곳으로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대요. 주말에만 할머님을 찾아뵙는 것이 항상 죄송스럽고 그랬었는데요. 이참에 남편과 상의해서 할머님께 아파트 받은 것을 핑계로 우리가 할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려 볼 생각입니다.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만 붙여주시면 아이들 일 때문에 제가 외출하기도 괜찮고 집에 있을 때는 제가 말벗도 되어드리고 하면 좋잖아요. 남편을 키워주셨고 우리 부부를 전부터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두면 제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시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셔도 남편과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갈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 부자 됐어요. 후기입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와 시부모님 복을 빌어주시는 분들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언의 압박 때문에 결국 할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아이들 스케줄에 따라 너희들이 움직여야 할 때인데 할머님을 어떻게 모시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아범 능력으로는 평생 어림도 없는 재산을 할머님이 주셨는데 저희가 할머님 모시지 않으면 아이들 보기 부끄러울 것 같다고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었는데 시부모님은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아버님이 우셨습니다. 저도 울고 남편도 울고 자신 있다고 걱정 마시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저도 겁이 나기는 했어요.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봤는데 아버님이 요양보호사비는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받은 것이 얼마인데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너희는 손주지만 당신은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신 날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며 한참 울더라고요. 어렸을 때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돌봐주신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집 나갔다가 편안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고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지금은 편안합니다. 할머님 돌봐주러 오시는 요양보호사분께서 참 좋은 이모님이시라 많은 것을 배우고 있네요. 저는 할머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라도 더 신경 써드리려고 했는데 요양보호사 이모님은 할머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 이모님이 말씀하시길 노인들은 최대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지 말고 직접 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끔 왕할머니 산책시켜 드려야 한다고 하며 모시고 나갔다 와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시는데 공원 한 바퀴 돌고 빵집에 가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빵 사드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증손주들이 모시고 나갔다 오면 할머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은 무슨 빵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해맑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어, 어머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아이들이 할머님 빵 사드리는 빵값은 당신들이 주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시는데 터무니없이 큰 돈을 주세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는 큰 돈이라서 저에게 바로 맡기는데 남편은 그 돈은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는 용돈이라고 하면서 모았다가 명품백을 사던지 옷을 사던지 하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나요?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할머님 모시고 어디 다니고 하려면 너희 차가 한 대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회사 차로 출퇴근하고 우리 차는 제가 거의 사용한다고 했더니 그럼 아이들과 할머님까지 함께 탈 일이 있을 텐데 큰 차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차를 뽑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희가 한사코 거절해서 차 얘기는 없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할머님이 오래 저희 곁에 계셨으면 해요. 할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 나서 아이들 행동도 많이 달라졌고 남편도 행복해 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이모님이 계셔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변에서 칭찬이란 칭찬은 다 받고 있네요. 친정부모님도 저에게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당신들이 딸을 잘 키웠나 보다고 하시는데 할머님께 아파트 받고 난 후에나 모셔온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90 넘으신 귀여운 할머님 100세가 훨씬 넘어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정말 맑고 순수한 분이시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충신은 효자문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보이네요. 따뜻한 사연 감사합니다.